안녕하십니까. 5월 31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의 유한타증권 이강혜 씨입니다. 먼저 핀비지닷컴 통해서 미국 증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혼조세를 좀 마감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죠. 이 다우지수가 0.15% 하락 마감했고요. 자, 나스닥 지수 일단 장 초반 대비 좀 밀리는 음봉을 보여줬네요. 41.74포인트 오른 채 끝났습니다. S&P 500 지수 4,205.52포인트, 4,200선 넘기고 있죠. 소폭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자,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시죠. 밑단에 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2.99%, 그러나 이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상당히 좀 많이 단 모습이죠. 이 테슬라,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 방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. 4.14% 급등했고요. 쭉 밑단을 보게 되면 포드도 4% 넘게 올랐네요. 자, C3AI, 최근 AI 개별주 C3AI가 무려 33.42%나 급등을 했습니다. 미국은 AI 관련 열풍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자,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엔비디아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무한도 증액에 대해서 지금 하원에서 진통을 좀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. 이게 이제 미국 증시를 좀 혼주세로 마감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 시장 참여자들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꽤 높아지고 있다는 점. 요것도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짓눌렀죠. 그래서 이제 시장은 강력한 이 AI 모멘텀과 이 부채 한도 해결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좀 있다.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, 이번 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가 좀 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이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를 좀 하회했죠. 이게 이제 오늘 에너지 관련주 주가 끌어내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0.10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. 자, 원달러 환율 NDF에서는 어제 종가대 어제 가격보다는 좀 내렸습니다. 1319원 7전으로 끝났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이제 SOXS 요게 진정한 그러니까 AI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죠. 근데 이 SOXX라는 ETF, 이 ETF가 구성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주식을 가장 많이 좀 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. 자, 업종 S&P 500 맵을 잠깐 볼까요? 맵 보시죠. 조금 전에 뭐 몇 종목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, 자, 애플 6월 세계 개발자 대회 앞두고 지금 1% 올랐습니다. 어제 우리나라도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렀죠. 물론 이제 LG전자는 자동차 전장화, 전장 사업 기대감, 그러나 또 LG노텍이랄지 뭐 몇몇 중소형 애플 밸류체인 관련해서 좀 움직였고요. 엔비디아가 2.95%, 퀄컴이 5%, 인텔도 올랐습니다만은 AMD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3% 하락을 했네요. 세일즈포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. 1.59% 올랐고 서비스 나우나 이런 종목도 좀 움직였습니다. 그 다음 좀 보시죠.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AMAT나 램리서치는 강보합에 끝났고요. KLA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. 최근 좀 조정 보였던 태양광 엠페이지 에너지가 5.4% 상승했죠. 빅테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은 약보합으로 좀 마감했고 아마존 올랐네요. 테슬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, 미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다. 이런 표현 좀 썼고 포드 주가도 4% 넘게 올랐습니다. 자, 에너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고 산업재 여전히 좀 어지럽습니다. 자, 이런 내용 쭉 여기 써놨죠. 이렇게요. 엔비디아는 오늘 장중에 이제 크게 오르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종가는 이제 1조 달러
얘는 못 미쳤죠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. 주당 450달러에서 500달러로 지난 금요일날 종가 대비 28.4% 상승 여력이 있다. 그러면 엔비디아가 401달러로 끝났지 않습니까? 500달러니까 100달러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한 겁니다. 자,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 외교부장 만나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고요. 바클레이스는 이제 테슬라가 수요 제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점유율 성장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.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자, 외신 기사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1조 달러를 터트했다는 얘기죠. 이게 이제 장중 기준으로 가진 1T가 이제 1조 달러라는 얘기입니다. 올해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말린 가장 최고로 많이 팔린 이 전기차는 모델 Y였습니다. 전체 1분기 때 세계 기준으로 26만 7,171대 판매 중에 이 중에 중국에서 판매된 게 94,469대가 팔렸다네요. 이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이 테슬라가 모델 Y하고 모델 3 두 가지 모델에만 좀 너무 의존한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포드 CEO는 테슬라가 올해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SUV 부문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좀 있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고,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, 여기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랙이 출시되면 모델 Y만큼 메인스트림이 좀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나 메르세데스 CEO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죠. 이게 좀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, 뭐 팀 쿡 이런 이제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죠. 뭐 정치인들 지난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? 자, 우리도 지금 계속 중국과의 무역 흑자가 아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예. 뭐 실리 추구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. 예. 자, 코스피가 어제 2,580포인트를 넘어섰죠. 종가는 2,585.52포인트로 끝났습니다. 삼성전자가 2.84% 올랐습니다. 72,300원에 맞췄죠. 상승을. 종가 맞췄고요. 어제 장 보게 되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으로의 상승세가 좀 확산이 좀 됐습니다. 전기전자. 그러니까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물론 어제도 이제 외국인 거래소에서 사거리 연속 순매수 보였고 이 전기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좀 했죠.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사모나 투신 중심으로 이제 전기전자 위주의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.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. 그런 점 감안해야 하고 특히 이제 어제 오른 종목에 삼성전자도 있지만 L전자가 10% 넘게 올랐고 LG노텍이 6.75%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자동차나 화장품 뭐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을 좀 보였었죠. 특히 이제 LG전자를 좀 보게 되면 L전자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게 수급상 보게 되면 2021년도 7월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최대 기록을 좀 보였다. 특히 이제 5월에 들어서만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한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. 이런 이제 수급상의 좀 특징이 좀 있다. 자, 코스닥은 851.50포인트. 뭐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좀 혼주세를 좀 보이고 있죠. 쭉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. 자, 장마감 뉴스 및 뭐 시간에 다니까 동향을 한번 볼까요? 시간에 다니까. 자, 장마감 뉴스. 자,
자, HTS 나와 있는 뉴스 잠깐 볼까요? 네, 쭉 좀 나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스가 유럽 소재 제약사와 네,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네요. 그다음 어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어제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 공시가 많이 나왔죠. 필옵틱스, 힘스 쭉 좀 있을 겁니다. 예, 공시 내용들 네, 이런 거 좀 참고하시. 뭐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이제 막 올랐죠. 네, 오른 종목군들 네,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공급 계약 네, 요 소식 네, 개별적으로 좀 전해지면서 네, 종목군들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고 뭐 그러합니다. 자 보실까요?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? 힘스라는 종목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네, 쭉 보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죠. 네,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어제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. 요거 말고도 이제 몇 종목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뉴스화 됐기 때문에 자 이것도 볼까요? 자, 예, 일단 그러합니다. 뭐 그런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장중에 주가는 좀 반영이 좀 됐다. 자, 시간의 상승률 보겠습니다. 자, 거래소는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, 그 다음에 캐시텍, 이것도 이제 HBM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되겠죠. 요것도 최근에 이제 주가 한번 잠깐 보자면 뭐 이런 흐름이고요. 자, 코스닥은 필옵틱스, 네, 시간에서 상한가를 그러겠네요. RF 세미, HB 테크놀로지, 쭉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. 자, 넘어가고요. 어제 뭐 특징주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L전자가 10% 넘게 급등했고 전장사업 기대감, 그 다음에 애플 밸류 체인, 그 다음에 JIP 엔터가 좀 많이 올랐죠. 뭐 JIP 엔터는 네, MSCI 편입 기대감. 뭐 그 얘기는 제가 지난 한 1, 2주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가능성은 당연히 있었죠. 네, 어제 이제 약간 뉴스화 되면서 오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갖다 붙이더라고요. 자, 포스코 퓨처엠 어제 좀 올랐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네, 종목군들. 여기 보면 이제 개별주는 또 에퀴닉스 파트너 뭐 이런 뭐 테마가 좀 등장하는데 여전히 뭐 테마는 테마일 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.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은 삼성전자 무려 4,440억 순매수, SK하이닉스 1,620억, L전자 866억, 21년 7월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. L전자는. 그 다음에 LG노텍, SK이노베이션, 삼성, SDI 뭐 이런 거죠. 자, 기관은 L전자, LG노텍, SK이노베이션, 삼성, SDI를 순매수했고요. 자, 코스닥 시장에서는 SNS텍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반도체이면서 뭐 기업 설명회 한다더라.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일정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움직였고 반도체 설계,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나 칩스 앤 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들도 어제 네, 강세를 보였습니다. 기관은 에코프로 BM,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, JIP 엔터나 SM 뭐 이런 종목군들 네,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. 시장의 어제 상승, 오늘은 또 미국진 시장 혼조세. 그러니까 뭐 오늘장도 어제처럼 외국인 순매수가 전기전자, 반도체를 비롯한 이 대형 IT에 집중되냐, 아니면 이제 그 매기가 또 다른 것으로 좀 순환매 되느냐, 뭐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. 자, 미국 시장은 약간 이제 혼조세로 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혼조세로 좀 이어지는 거죠. SK하이닉스도 어제 오르긴 했지만 네, 음봉을 좀 기록했습니다. 뭐 시가 대비 좀 밀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죠.
자, 오늘은 이제 5월 말일 아니겠습니까? 네, 말일. 네, MSCI 지수 재조정, 네, 리밸런싱 이슈도 있고요. 말일이기 때문에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네, 리밸런싱에 따라서 어떤 종목 오르고 어떤 종목 좀 밀리는 네,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오늘 급등한 C3AI가 오늘 밤 네, 실적 발표가 있네요.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할 텐데 요거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. 최근 뭐 중국 증시 약하지 않습니까? 항생지수, 홍콩 항생지수 약하고요.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얼마나 개선되냐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점. 자, 6월 이벤트 뭐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이강혜 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